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구글 픽셀 6 언박싱과 카메라를 중심으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상품을 열어보기 전에 일본 구글 스토어 기준으로 옵션은 무엇이 있는지, 색상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후딱 살펴보고 리뷰 들어가 볼까요? 픽셀 6는 Stormy Black, Kinda Coral, Sorta Seafoam 3가지 색상이 있으며 128GB 버전은 74,800엔, 한화 77만원, 256GB 버전은 85,800엔, 한화 8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픽셀 6 프로는 Stormy Black, Cloudy White, Sorta Sunny 3가지 색상이 있고 128GB 버전은 116,000엔, 한화 120만원, 256GB 버전은 127,000엔, 한화 13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프로는 512 버전도 있다고 하는데 어쩐지 일본 구글 스토어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기기 사이의 가격 차이는 대략 45만원 정도가 납니다. 45만원을 더 내야 살 수 있는 프로가 가진 것들은 4배율 망원 렌즈, 조금 더 큰 화면과 120Hz의 주사율, 4기가의 추가 램입니다. 실물과 모형도 살펴봤는데 뒷면 마감은 유리로 같지만 옆쪽 프레임이 6는 플라스틱, 프로는 스테인리스로 된 마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6는 평평한 LED 화면인 것에 비해 프로는 테두리가 곡면 디스플레이인 차이도 있고요. 45만원의 가격 차이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 차이일까요? 일단 저는 프로가 아닌 픽셀 6로 결정했습니다. 자, 열어봅시다. Sorta Seafoam 색상으로 주문했습니다. 비닐을 떼어주고요. 디자인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자면 유리마감 아래의 파스텔 색상이 예쁘긴 한데 검정색 하드웨어와 대비가 다소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리뷰어는 카메라 아래에 먼지가 많이 낀다고 하던데 며칠 써보니 케이스를 씌우시는 분들은 유념치 않아도 됩니다. 구성품은 늘상 보시던 대로 설명서 몇 종류와 심카드를 뽑기 위한 핀이 있습니다. USB-C to USB-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 USB-A를 USB-C로 변환하는 동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픽셀 6 실리콘 케이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냥 평이한 디자인인데 실리콘답지 않게 조금 미끄럽네요. 떨어뜨리지 않도록 긴장해야겠습니다. 정말 꼭 맞습니다. 끼우기도 벗기기도 쉽지가 않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쓰던 픽셀 5와 상대적으로 크기도 차이가 꽤 있고 후면 마감이 유리가 된 만큼 무게가 묵직합니다. 투톤 디자인이었던 픽셀 1부터 3까지가 첫 세대의 디자인 언어, 외형은 간단하지만 색상이 강렬했던 4와 5가 두 번째 세대의 디자인 언어겠죠. 5세대의 데프트 펑크 헬멧으로부터 새로운 세대의 디자인이 시작되는 거겠죠?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책상에 올려놓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는 목소리도 있고 그냥 보기 싫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전원을 넣어볼까요? 잠시 기다리고 나니 일단 심카드를 삽입해달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런데 일본 심카드를 넣으니 바로 언어 설정이 일본어로 바뀌어버렸네요. 아, 피곤합니다. 일단 짧은 일본어 읽어가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에 접속해달라는 창이 떴는데 지금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 건너뛰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설정하겠냐는 창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연, 월, 일이냐, 일, 월, 년이냐 하는 시간 표기 방식을 선택해주고 위치 정보 활용,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에 대한 스캔,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허가하는 구글 서비스 동의를 눌러줍니다. 4자리 핀 번호를 설정해주겠습니다. 지문을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전화기의 후면에 지문 인식 센서가 있던 전작 5와는 달리 화면에서 지문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부팅이 되긴 됐는데 이전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옮겨오는 과정이 없었네요. 구글링 해보니 팩토리 리셋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짧은 일본어로 진행하려니 너무 피곤해요. 심카드 없이 영어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전 폰으로부터 마이그레이션 메뉴가 떴습니다. 동봉된 USB-C to USB-C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전 기기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어떤 데이터를 옮길지 선택하는 메뉴에서 앱, 사진과 영상, 음악과 음성, SMS 문자, 디바이스 설정, 통화 내역 모두 선택합니다. 나머지 과정은 아까 일본어와 동일합니다. 자, 아마 오늘 리뷰의 핵심 카메라로 들어가 봅시다. 마침 친구들과 놀러나갈 약속이 있어서 출사를 다녀왔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드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전작인 픽셀 5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삼성의 플래그십급 GN1 센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도 훌륭했던 픽셀 시리즈의 사진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말 픽셀 단위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픽셀 5로 촬영한 일반적인 낮의 풍경입니다. 요즘 카메라들 다 훌륭하죠? 이날의 분위기가 잘 잡혀 있습니다. 밝은 햇볕 아래 하얀 채석장, 아스팔트가 빛을 받고 그 뒤에 녹음도 디테일을 잃지 않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픽셀 6와 비교해볼까요? 설핏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녹음의 다채로운 색상이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위를 확대해보아도 6에 비해 5는 조금 더 물이 빠진 색상의 대비를 잃은 회색빛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광량이 부족한 환경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픽셀 5가 잡아내지 못하는 색상 디테일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색상의 채도 자체가 다르죠? 받아들이는 광량의 근원적인 차이로 인해 증폭될 수 있는 색상의 질의 한계가 5의 사진에선 느껴집니다.
비슷한 사진 한 장 볼게요. 전반적으로 비슷한 톤이지만 빛이 집중되는 곳에는 6는 디테일을 잘 살리지만 5는 강한 대비를 견뎌내지 못하고 질감을 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HDR에 있어 약간 과장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구글의 알고리즘이지만 센서가 받아들이는 절대 광량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품질의 차이입니다. 화각 안에 밝기의 차이가 있을 때 픽셀 6가 확실히 번짐도 덜하고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는 말로 정리됩니다. 구글의 주특기 나이트 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두운 환경에서 1초가 넘는 노출의 사진이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밝기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색상이 조금 다릅니다. 5의 사진은 추측컨대 RGB 센서 중 초록과 파랑 센서가 받아들인 광량 자체가 부족해서 조금 더 순수한 붉은색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봐도 확실히 6 쪽이 조금 더 질감도 해상도도 잘 살려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아도 받아들이는 광량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알고리즘으로 피사체를 강조해주는 인물 모드를 살펴보면 픽셀 6는 픽셀 5보다 배경을 조금 덜 날리네요. 이거는 딱히 우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구글이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렌즈의 차이이지 눕기 따고 블러를 매기는 알고리즘은 전작이나 최신작이나 똑같으니까요. 실제로 다른 사진을 보면 배경을 날리는 정도가 비슷한 사진도 있는 것을 보니 이 알고리즘에서 딱히 발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모델이 아닌 동세대 경쟁 기기들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해외 리뷰어들의 리뷰를 긁어왔습니다. 의외로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더군요. Poor, right? The Pixel 5 had great images to begin with, but I just thought, based on the marketing material and based on how they talked about this camera system, that there would be a noticeable improvement in sharpness. But to me, it isn't. It's got great images, but I wouldn't crown it a clear winner. Now, in terms of the ultra-wide, the images feel a little soft. I was hoping for sharper images, but again, it's quite similar to the Pixel 5 from last year with older hardware. Now, in terms of low-light photography, this is where I feel like brands differ the most, right? In terms of like the method and the route that brands take to brighten up a dark scene, everyone's doing it a little bit differently. I would say that the Pixel 6 is one of the best here. It's able to capture what looks to be the brightest image, both in the main sensor and the ultrawide, but the colors aren't as accurate. Like I think the iPhone 13 has colored these low light photos a bit more true to life, but in terms of brightening up an image and keeping it clean, I would say that the Pixel 6 is the best, particularly with the main sensor. Now in terms of the zoom, so on the Pixel 6 Pro, you have that 4x optical zoom. It shoots well in properly lit conditions and in low light scenarios. It has an incredible amount of detail. When you hit that 20x zoom though, the pixels get pretty grainy. So this is done through software. It's not 20x optical obviously, and the iPhone only goes up to 15x in terms of software, but the S21 Ultra, that also hits 20x if you throw in the software. And if you compare the Pixel 6 Pro and the S21 Ultra, the S21 Ultra has less grain. Like it feels like the software is quite aggressive at smoothing everything out, and I think it takes away from the image. But on the Pixel 6 Pro, you do have more grain, but I feel like a lot of the detail is retained. And I personally prefer that look, but I do think it's subjective. Like I think there's gonna be a good number of people that prefer that smoother kind of look from the S21 Ultra. I was shooting alongside the iPhone 13 Pro for the past week, and nearly every time I put the pics up against each other, I preferred the iPhone's photos. Yes, you're right to say I should have been testing with the non-Pro build of the iPhone 13 to make it a fair fight. Here's some side-by-side samples from the 13 mini as a mea culpa. But one thing I noticed, no matter which iPhone I used, was that the Pixel always shot hotter. Its auto settings and HDR processing just tend to produce brighter shots, with the result being more detail and shadows, yeah, but at the expense of the kind of dramatic contrast some folks, like me, prefer. An important exception, though, is in photos of people. Google's RealShot does a much better job of preserving authentic skin tones on people with darker skin, which is a long overdue fix for phone photography. There's a lot more to play with on the camera front, but like I say, if you're buying a Pixel for its photos, you're gonna want the Pro.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12와 함께 공개된 아직 픽셀 6에만 있는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도 보셨듯이 배경에 사람들을 지우는 기능이 많이 광고가 되었고 가장 유명하죠. 직접 사용해본 결과 상당히 놀랍습니다. 사실 포토샵의 Content Aware Fill이라는 기능이 이와 비슷한데 이 과정을 핸드폰에서 이렇게 빨리 구동하도록 최적화한 점이 놀랍습니다. 한번 함께 보실까요? 사진 앱에서 편집 툴을 눌러줍니다. 그럼 구글이 자동으로 지울 만한 대상들을 제안합니다. 우선 구글의 제안 그대로 찍어보겠습니다. 쓱싹. 그런데 자전거 바퀴가 남았네요. 알고리즘이 잡아내지 못한 것은 수동으로 잡아내야죠. 손가락으로 쓱쓱 터치해줍니다.
밑에 그림자는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원치 않는 피사체들을 지워줍니다.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이 더 있는데 사진의 노출 시간을 응용했지만 실제 노출이 아닌 알고리즘적 변조인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출 시간 동안 피사체를 따라가며 찍는 기술을 액션팬이란 이름으로 공개했는데요. 구글이 모범 예시들을 보여주네요. 시도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패를 꽤 여러 번 했습니다. 몸을 빠르게 비틀면서 왼팔을 찍어봤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것을 보니 실제 노출 시간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 사진을 찍은 후 약간의 모션 블러를 감지하면 그것을 증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나마 노출 시간이 있는 밤에 더 잘 찍힙니다. 아직 움직임의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네요. 또 하나의 기능은 반대로 배경이 고정되고 피사체가 역동적으로 표현되는 Long Exposure입니다. 별자리 찍는데 많이 쓰이는 기술이죠. 이것은 쨍쨍한 대낮에 움직이는 기차를 찍었는데 액션팬과는 달리 실제 노출 시간을 응용한 것인지 한 번에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다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체가 흐려졌는데 블러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폰카에서 항상 아쉬웠던 반가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진의 색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화이트 밸런스 2300K 뭐 이런 복잡한 용어가 아닌 직관적인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방식이라 조금 더 일상 속 순간들을 담아내는 데 있어 찍는 사람의 느낌을 간직하기 쉬워졌습니다. 이 간단한 기능이 지금까지 왜 없었을까요? 김절편이 픽셀6를 내돈내산 구매하고 일주일간 카메라를 사용하며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써보고 안드로이드 12, 텐슬 최적화, 배터리 성능 등 정말 사용 유지의 리뷰를 멀지 않은 미래에 한 편 더 올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